한동훈 장관도 힘든 시기가 있었죠. 수사도 받았었고 무엇보다 독직 폭행을 당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고 재판 판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오늘은요, 사자성어로 시작할까 합니다. 새옹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이 행운도 몰고 오고 불운도 몰고 오고, 그래서 인생사 좋은 일 나쁜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지요. 한동훈 장관 보면 딱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차기 여권 지도자 1위로 올랐다는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법무연수원의 좌천이 되기도 했고 독직 폭행 논란에도 휩싸이기도 했었죠. 이 독직 폭행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당시에 정진웅 검사가 이 한동훈 검사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벌어졌고 본인도 이렇게 누워 있었던 사건. 이제 완전히 다 이 사건 마무리됐으니까 팩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었는지 아마 몰랐던 내용도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판결문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어봤거든요.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한자가 좀 나옵니다. 이 법률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한자 용어를 많이 쓰는지요? 더러울 똑 직무직.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이 더러운 부정한 행위, 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일종의 직권남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정진웅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훈 검사는 부산고검 차장검사. 정진웅 검사는 나이는 정 검사가 5살 더 많고요. 사법연수원 기수는 한동훈 검사가 2년 위 선배입니다. 당시에 한동훈 검사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정 검사가 그 수사의 수사팀이고 한 검사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거예요. 6월 16일 정진웅 검사팀이 부산 고검으로 내려와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아이폰 11. 그런데 건진 게 없어요. 당시에 유심칩은 놔두고 본체만 압수를 해와서 포렌식을 하는데 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풀지를 못합니다. 한 검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절당해요. 7월 21일 한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이 됩니다. 수사관이 이 한 검사를 이제 조사실로 안내를 합니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그 수사관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옆에서 봤더니 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들고 마스크를 내렸다는 거예요. 안면 인식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구나. 이 수사관은 정진웅 검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한 검사는 페이스 아이디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다고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 검사를 궁지로 몰기도 했고 나중에 되살려내기도 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거든요. 7월 22일 정진웅 검사는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 휴대폰만 압수했다가 아무것도 못 건졌잖아요. 그래서 유심칩을 이제 영장 물품에 발부를 받고요. 그리고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도 이제 압수할 수 있도록 이 영장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9일 이 영장을 발부하러 현장에 내려가는데요. 그 전날에 어떻게 압수를 하고 어떻게 포렌식을 할지 수사팀이 모여서 자체 시연회도 열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딱 마치고 7월 29일 오전 11시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내려갑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동훈 검사는 부산고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인사가 나서 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좌천이 됩니다. 총 6명이 내려갑니다. 정진웅 검사와 다른 검사, 장검사, 그리고 나머지 수사관 4명. 6명이 딱 이 현장에 가는데 마침 한동훈 검사가 사무실에서 나오던 길이었어요. 딱 만나자 이제 정 검사가 이야기를 하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주 앉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1인용 소파에 나머지 수사팀은 맞은편 소파에 앉아서 딱 마주 보게 되는 거죠. 이 한동훈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서 이제 메모를 한 다음에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합니다.
정진훈 검사가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변호인을 부르려고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듭니다. 당시 휴대폰에 이제 이런 화면이 뜬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암호를 누르려고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정진훈 검사는 그 유명한 말을 내뱉고 달려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진훈 검사는 전화를 하려고 할 때 당연히 한동훈 검사가 안면 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얼굴 대신에 손을 갖다 대니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을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듭니다. 자, 갑자기 달려드니 한동훈 검사는 소파를 이렇게 몸을 뒤로 젖히면서 휴대전화를 뺍니다. 안 뺏기려고요. 그랬더니 정진훈 검사가 한동훈 검사를 덮쳐요. 한 검사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같이 나온 수사팀 장 검사가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라는 이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 검사는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 이 소파에서 두 사람은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넘어집니다. 자,쿵 소리가 나서 떨어지고 정진훈 검사의 지시로 수사관이 한동훈 검사의 손에 있는 휴대전화를 빼서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충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있었다는 말도 나왔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일이 다 벌어진 뒤에 대화 과정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동훈 검사는 폭행 가해자가 하는 압수수색에는 응할 수 없다고 버티고요. 자, 그러자 정 검사는 동료 장 검사에게 나는 압수수색에서 빠지겠다. 너가 현장을 정리하라고 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어쨌든 수사팀은 영장에 적힌 대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압수한 다음에 현장에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건진 건 없습니다. 텔레그램은 역시 2차 비밀번호를 넣어야 되는 대목에서 막히고 카카오톡은 풀긴 하는데 그 안에 별 내용이 없어서 소득이 없었다고 하죠. 자, 제가 단계를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법원이 이 단계를 보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폭행을 당했다고 공개를 합니다. 그러자 이 정진훈 검사 나도 아프다면서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사진을 올리지요. 자, 이 검찰은요,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이 피의자를 폭행했다면서 특가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합니다. 구형이라는 건 이제 검찰이 법원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형법 제125조 위반이라는 건데요. 재판이나 검찰 같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피의자에 대해 폭행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정진훈 검사는요, 이렇게 주장합니다. 본인은 무죄라고요. 그 이유, 첫 번째, 압수수색은 인신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 1번 보시면 이 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인신구속은 한자를 보시면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 검사 주장은 구속이나 체포 같은 사람의 몸을 구속하는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직무에서 벗어난 폭행만 얘기를 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압수수색을 하다가 벌어진 폭행은 정당한 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가 벌어진 거지 고의로 이게 폭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 검사의 주장을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자, 1심과 2심 모두 이 정 검사의 1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 법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폭행하지 마라, 이 대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 검사 주장대로 구속과 체포 때만 폭행하지 말라고 하면 검찰이 신문을 하거나 법원이 조사를 하면서 폭행하는 건 그럼 괜찮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도 이런 폭행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폭행이라는 게 뭐 정당한 폭행이 있고 정당하지 않은 폭행이 있는 게 아니다. 폭행은 다 잘못된 거라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자, 갈라진 건 1심과 2심이 갈라진 건 바로 이 3번 대목입니다. 1심은요. 정진웅 검사가 미필적 고의로 폭행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왔죠. 이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냐면 처음부터 고의로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행위를 하면 범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도 계속했다면 그거는 고의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때리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때리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도 계속 때렸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게 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자, 정진웅 검사 이 본인이 처음에는 이 한 검사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고 증거만 확보하려고 했었으나 본인이 계속 한 검사에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했다면 그거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폭행이라는 게 1심의 판단입니다. 자, 이 단계별로 보면 2단계에서 한동훈 검사가 같이 맞선 게 아니라 소극적인 저항을 했을 뿐인데도 계속 달려들었고 3단계에 한 검사가 비명을 지르다면서 아프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폭행을 가했으며 4단계에서 동료 검사들이 조심하십시오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가했으니 힘을 가했으니 이거는 고의로 미필적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유죄 판결에 반영이 되는 건데요. 처음엔 정 검사가 증거를 인멸하려는 걸로 착각을 했더라도 말로 제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검사에게 휴대전화 뭐 누르는 행동을 멈춰라.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로 할 수 있었는데도 곧바로 이제 힘부터 썼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검사들은 아무도 이 한 검사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본인 혼자만 이제 착각을 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폭력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선고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심에서 뒤집힙니다. 고의도 아니고 미필적 고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정진웅 검사는 휴대전화만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검사를 폭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휴대전화를 향한 목적을 정확히 고지를 했고 그런데도 2단계 한 검사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니까 달려든 거고 자, 5단계를 보면 한동훈 검사와 정 검사가 넘어진 뒤에 수사관이 한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진 것도 의도치 않게 무게중심을 잃어서 넘어진 거지 폭행할 생각은 없었다. 시종일관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했던 행동들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심은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내리고요. 자, 대법원은요. 2심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자, 2년 넘게 걸린 이 대법원 최종 판결, 정진웅 검사는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진웅 검사를 향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일침을 날렸지요. 자,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정진웅 검사를 향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과 이 피해자에 대한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그 발언을 재차 인용을 합니다. 반면에 당시에 정 검사와 함께 수사팀을 이끌었던 이정현 연구위원은 당시 신체 접촉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돌발 사건인데 이 한동훈 검사가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으로 몰고 갔다며 한 검사를 향해 정진웅 검사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됐든 이 시끌벅적했던 이 사건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과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